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시는 박씨 할아버지의 실화인데요.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올해 73세이십니다. 평소에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고 텃밭도 가꾸시는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키도 크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주변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시다고 부러워하던 분이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시고 특별히 복용하시는 약도 없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신 할머니와 둘이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지만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것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벌써 잠에서 깨어나셔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6시가 되면 동네 한 바퀴를 도시며 산책을 하셨어요. 그리고 7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오시면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신 할아버지께서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날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아침상은 평소보다 조금 더 푸짐했습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입맛이 없으셨나 봅니다.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디 아프시냐고.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계속 식사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숟가락을 드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체한 것처럼 생각하셨습니다. 컵에 있던 물을 마시고 기침을 몇 번 해보셨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점점 어려워지시더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으로 목 부분을 움켜잡으시며 괴로워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곧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할아버지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음식을 잘못 삼켰을 때 하던 방법을 기억하셨던 거죠.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빨갛게 되었고 숨소리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옆집에 살고 있던 큰며느리에게도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119 상황실에서는 할머니에게 침착하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강하게 두드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등을 더 강하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7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가셨어요. 그 사이 큰며느리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간호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응급처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와서 보니 할아버지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얼굴이 파래지기 시작했고 눈동자도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다행히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할아버지를 살펴보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전문적인 기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음식물을 제거하기 위한 처치도 함께 진행했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면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진들이 내시경을 사용해서 목에 걸린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뻔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아서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온 가족이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로
박씨 할아버지 댁에서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식사하는 방식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평범하게 식사하셨는데 이제는 한 입씩 천천히 여러 번 씹어서 드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밥 같은 경우에도 물이나 국물과 함께 드시게 되셨어요. 할머니도 요리하실 때 많은 신경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더 부드럽게 조리하시고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작게 썰어서 준비하셨어요. 또한 식사 시간도 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15분 정도면 식사를 마치셨는데 이제는 30분 이상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셨다는 점입니다. 집안 냉장고 옆, 전화기 옆, 현관문 옆 등 눈에 잘 띄는 곳 여러 곳에 응급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셨어요. 또한 가족들과도 이런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상의해 두셨습니다. 큰며느리가 응급처치 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삼키는 기능의 변화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음식을 삼켰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 근육이 약해지고 침분비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또한 후두의 위치도 변화하고 후두덮개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음식이 목에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연하곤란이라고 부릅니다. 삼킬 연자에 어려울 난자를 써서 연하곤란이에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5%가 연하곤란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예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사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식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습관을 바꿔야 해요. 한 입 먹고 완전히 삼킨 후에 다음 숟가락을 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넣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최소한 20번에서 30번은 씹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안전한 식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히 씹으면 음식이 작은 덩어리로 나뉘어서 삼키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고기나 생선, 떡 같은 음식들은 더욱 꼼꼼히 씹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목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세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밥이나 빵처럼 건조한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이나 국물과 함께 드세요. 음식을 삼키기 전에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한 번에 마시지는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너무 큰 덩어리의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기 좋은 크기로 미리 잘라서 준비하세요. 고기의 경우에는 2cm 정도의 크기로 자르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가시를 완전히 제거하고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서 드세요. 떡이나 단단한 음식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목에 걸리면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다섯 번째로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즐거운 대화도 좋지만 음식을 삼키는 동안만큼은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음식을 삼키려고 하면 음식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여섯 번째로 식사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누워서 먹거나 옆으로 기댄 채로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등을 곧게 펴시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고개는 너무 뒤로 젖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약간 앞으로 숙이는 정도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식사 전에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간단한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어깨를 위아래로 으쓱거려주세요. 목 옆 근육을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고 더 안전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로 음식의 온도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목 근육을 자극해서 삼키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뜨거운 국물이나 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식혀서 드시고 아이스크림이나 찬 음료도 너무 차갑지 않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로 알코올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드시면 목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음식을 삼키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만약 술을 드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주 소량만 드시고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천천히 조심스럽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평소에 목과 입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입니다. 간단한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의 이 오 소리를 크고 명확하게 내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또한 혀 운동도 중요합니다. 혀를 입 밖으로 내밀었다가 넣기를 반복하거나 혀끝으로 입술을 핥는 동작도 도움이 되죠. 입술 운동도 해보세요. 입술을 오므렸다가 벌리기를 반복하거나 바람을 불듯이 입술을 내밀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꾸준히 해주셔도 목과 입 주변 근육이 강화되어서 삼킴 기능이 향상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음식이 목에 걸려서 숨을 쉬기 어려운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시고 혼자 계시다면 직접 신고하세요. 전화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건을 떨어뜨려서 소음을 내어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세요. 세 번째로 강한 기침을 시도해보세요. 기침은 목에 걸린 이물질을 밀어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기침하시면 안 됩니다. 기침이 나오지 않거나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세요. 네 번째로 물을 조금씩 천천히 마셔보세요. 하지만 큰 덩어리가 목에 걸려 있을 때는 물을 마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로 혼자 계실 때는 의자나 테이블의 모서리를 이용해서 복부를 눌러주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배와 가슴 사이 부분에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압력을 가해보세요. 이것은 하임리의 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처치법의 변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다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로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큰 소리를 내어서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일곱 번째로 절대로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서 이물질을 꺼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사건 이후로 우리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런 응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응급처치 교육도 받으시게 되었고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분위기도 생겼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웃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아찔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체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점점 숨쉬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아직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아쉬움까지요. 다행히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처해 주시고 구급차도 빨리 와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도 알게 되셨고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예전보다도 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건강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시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계속하시고 식사도 더욱 신경 써서 하시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서로 안부를 묻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할머니도 그날의 충격이 워낙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드리고 계십니다. 요리하실 때도 음식의 크기와 질감을 항상 확인하시고 할아버지가 드시기 편하도록 부드럽게 조리해주세요.
식사 시간도 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드셨다면 지금은 천천히 대화도 나누시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부부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가족 전체의 유대감도 강해졌습니다.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근력도 약해지죠. 삼킴 기능의 저하도 그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 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박씨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위기 상황을 겪은 후에 오히려 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 신중하게 식사하게 되고 가족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죠. 여러분도 굳이 위기를 겪고 나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식사할 때 조금만 더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물이나 국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너무 큰 덩어리의 음식은 작게 나누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수칙들을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보세요. 특히 함께 살고 계시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알고 있으면 응급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들과도 이런 정보를 나누시고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삼킴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받아보세요.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시면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아가 건강해야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고 잇몸이 건강해야 전반적인 구강 기능이 좋아져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으시고 매일 꼼꼼하게 양치질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목과 입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꾸준히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발성 연습, 혀 운동, 입술 운동 등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래 부르기도 좋은 운동이 됩니다. 좋아하시는 노래를 크고 명확하게 불러보세요. 즐겁기도 하고 목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겠네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되어서 삼킴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적절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체조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전신 건강이 좋아야 목 근육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여러 곳에 응급 전화번호를 적어두시고 휴대폰에도 응급 연락처를 등록해두세요. 가족들의 연락처, 병원 연락처, 119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용하고 계시는 약물이나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정리해서 응급 상황에 의료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의 실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많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사랑,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까지 말이에요. 무엇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결코 불행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이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현명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말씀드린 소중한 정보들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댓글창에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